62세 이정자 씨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따뜻한 말에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는 봉사활동자였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정자는 아침부터 싱크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쌓인 물건들이 곳곳에 널려 있었죠. 오래된 반찬통, 쓰지 않는 그릇, 언젠가 쓰겠지 싶어 모아둔 것들이 서랍마다 가득했어요. 정자는 플라스틱 반찬통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뚜껑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통만 남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모아뒀을까? 그녀는 한숨을 쉬며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비슷한 반찬통이 10개도 넘게 나왔어요. 남편 박노식은 아침 일찍 텃밭으로 나갔습니다. 퇴직 후 그는 매일 흙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어요. 정자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이것저것 만지작거렸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연락은 명절에나 한 번씩 왔죠.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느라 바빴고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어요.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나. 정자는 반찬통을 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가족들이 모두 떠났어요. 집은 조용했고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문득 이웃집 아줌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은 당근마켓이라고 안 쓰는 물건 팔 수 있대요. 나도 해봤는데 신기하더라고. 정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앱스토어를 열었습니다.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보니 주황색 당근 아이콘이 나타났죠. 이게 맞나? 설치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어요. 앱이 열리자 복잡한 화면이 펼쳐졌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사용법을 익혔어요.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 했죠.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 3,000원으로 적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떨리는 손으로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게시글이 등록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어요.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반찬통 구매하고 싶습니다. 제가 봉사활동 중이라 이런 물건들 모으고 있어요. 거래 가능하신가요? 정자는 그 정중한 말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단어가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존중해주는 느낌이었죠. 그녀는 서툰 손놀림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김도윤은 금방 답장을 보냈어요. 근처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편하신 시간 말씀해 주세요. 정자는 근처 카페 이름을 적고 내일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작은 거래를 한다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일찍 준비를 하고 카페로 나갔어요. 반찬통을 깨끗이 씻어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하니 아직 약속 시간까지 10분이 남아 있었어요. 정자는 카페 밖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정자 선생님이시죠? 김도윤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자는 그의 단정한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반찬통이에요. 김도윤은 반찬통을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필요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는 지갑에서 현금 3,000원을 꺼내 정자에게 건넸습니다. 정자는 돈을 받으며 조금 쑥스러웠어요. 고맙습니다. 봉사활동 하신다고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들 물건이 다시 누군가에게 쓰이면 참 좋잖아요. 버려지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죠. 정자는 그의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좋은 일 하시네요. 선생님도 좋은 일에 동참하신 거예요. 김도윤은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어요. 혹시 또 필요 없는 물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명함엔 재활용 나눔 봉사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거래였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았어요. 거래가 끝난 후에도 김도윤은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이틀 뒤 오후 정자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도윤입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짧지만 따뜻한 안부였습니다. 정자는 메시지를 읽고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에도 비슷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정자는 낯설면서도 기분이 묘했습니다. 자식들도 이렇게 자주 연락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달랐죠. 어느 날 저녁 김도윤은 조금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은퇴하신 분들을 돕는 봉사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정자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군요. 좋은 일 하시네요. 정자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며칠 후 김도윤은 행사 초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 수요일에 재활용 나눔 행사를 합니다. 오시면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차도 대접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편하게 시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정자는 고민했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모임에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죠. 갈게요. 정자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행사는 동네 카페를 빌려서 진행됐어요. 도착하니 중년 여성들이 10여 명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정자와 비슷한 나이대였죠. 김도윤은 입구에서 정자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이쪽에 앉으세요. 그는 따뜻한 차와 과자를 나눠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자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도윤은 앞에 나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그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정자도 자신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도윤은 재활용품을 기부하는 것이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버려지는 물건 하나하나가 다시 쓰이면 지구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날 무렵 김도윤은 자료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저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따로 연락 주세요. 정자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종이에는 노년층 재활용 기금 투자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문구를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의심하진 않았어요. 김도윤의 따뜻한 미소가 모든 걸 믿게 만들었죠.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자료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저금 프로그램이라. 그녀는 궁금했지만 바로 연락하진 않았어요. 며칠이 지난 후 김도윤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금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시간 내주시면 전화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는 통화 시간을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김도윤은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화를 이어갔어요. 남편은 텃밭에 나가 있었고 집엔 정자 혼자뿐이었습니다. 저금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나눔의 연장선이에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50만 원만 맡겨주시면 매달 5% 이자가 나옵니다. 이 돈은 재활용 기금으로 사용되고 수익의 일부를 돌려드리는 구조예요. 정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부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기금이 커지고 더 많은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어요. 정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의 돈 이야기엔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투자나 저금 같은 건 모두 남편이 맡아서 했어요. 하지만 김도윤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나눔이에요.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야 기금이 커집니다. 정자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50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니지만, 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찾으실 수도 있어요. 정자는 고민했어요. 남편 몰래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통화를 끝내고 정자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50만 원을 송금하는 버튼을 누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좋은 일이야. 좋은 일. 정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송금을 완료했어요. 일주일 후 통장에 2만 5천 원이 입금됐습니다. 정확히 5%였어요. 정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들어왔네. 그녀는 통장 내역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곧바로 김도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입금 확인하셨죠? 선생님은 신뢰받는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정자는 그 말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정자는 기분이 좋아서 저녁을 평소보다 정성껏 차렸어요. 남편 박노식은 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 정자는 웃으며 답했어요. 며칠 후
정자는 이웃집 아줌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좋은 일 하나 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 재활용 봉사 같은 거. 작은 돈 맡기면 이자도 나오고. 아줌마는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자는 뿌듯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김도윤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지난번 이자도 잘 받았어요. 다행입니다. 사실 선생님께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정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이 참여하시면 기금이 빨리 커져요. 혹시 좀 더 투자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부담 없으신 범위에서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얼마 정도요? 1,000만 원 정도면 매달 50만 원씩 이자가 나옵니다.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매달 50만 원이면 남편과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좋은 일이니까요. 통화를 끝낸 후 정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퇴직금 통장이 떠올랐어요. 그 안엔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정자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절반만 해보자. 정자는 남편 몰래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었어요. 김도윤에게 계좌번호를 받아 송금했습니다. 잘했어. 이건 우리를 위한 일이야. 정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날짜가 되었지만 이번엔 입금이 없었어요. 정자는 아침부터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왜 안 들어왔지?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들었어요.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전화가 연결됐죠. 아, 선생님. 죄송해요. 김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조금 급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이자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아, 그게 조직 구조 변경 중이라 조금 늦고 있어요. 곧 처리될 겁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언제쯤 되나요? 이번 주 안으로 꼭 들어갈 겁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네.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정자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만 계속 울렸습니다. 왜 안 받지? 정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 씨 연락 주세요. 입금 확인이 안 돼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마다 통장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그런 정자를 보며 물었어요.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정자는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행사 때 만났던 다른 참가자에게 연락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기, 혹시 이번 달 이자 받으셨어요? 전화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못 받았어요. 김도윤 씨한테 연락도 안 돼요. 정자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혹시 사기 당한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떡하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자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음 날 김도윤의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음만 들렸죠. 정자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박노식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보자. 아니야. 괜찮아. 정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큰일을 저질렀어. 박노식은 아무 말 없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퇴직금 2천만 원을.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사기를 당했어. 내가 잘못했어. 정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박노식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방을 따로 썼죠. 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식은 정자를 불렀습니다. 경찰서에 가자.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소의 다정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집을 나섰어요. 경찰서까지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 신고를 하자 담당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도윤. 이 사람 이름 자주 들어봤습니다. 형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죠. 이미 여러 건 접수됐어요. 같은 수법입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십 명입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형사는 피해자 명단을 보여줬어요. 거기엔 정자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 이름도 보였죠. 선생님이 작성하신 계약서 전부 위조된 겁니다. 정자는 그제야 현실을 실감했죠.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좌는 이미 비워졌고 돈은 여러 곳으로 분산됐어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죠. 수사는 진행하겠지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형사의 말은 차갑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삼켰어요.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정자는 모든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만난 것, 행사에 참석한 것, 돈을 송금한 것까지.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왜 의심하지 않으셨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정자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길,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정자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자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남편의 퇴직금 서류를 꺼내봤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24년 2월 28일 퇴직금 입금 완료. 남편이 35년간 일해서 받은 돈이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 가족을 위해, 노후를 위해 아껴온 돈. 그 돈을 정자는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자는 서류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문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식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여보, 여보. 정자는 다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죠.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편은 들것에 실렸어요. 보호자분도 같이 타세요. 구급대원의 말에 정자는 황급히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정자는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남편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정자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죠.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할 수 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병실로 옮겨졌어요. 정자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미안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정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밤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좀 쉬세요. 제가 지켜볼게요. 아니에요. 제가 있을게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병실 의자에서 잠을 청했어요. 하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죠. 김도윤의 미소, 따뜻했던 말들, 행사장의 분위기,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 있지? 정자는 분노와 자책 사이에서 괴로워했어요. 며칠 후 남편은 깨어났습니다. 정자를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자는 다가가려 했지만 남편은 손을 내저었어요. 나가 있어. 그 차갑고 짧은 말에 정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자는 병실을 나와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그녀의 흐느낌이 작게 울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 인생을 망쳤구나. 몇 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모임이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모여서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요. 참석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자는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정자는 병실을 나서며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제가 잠깐 다녀올게요. 남편 좀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 마세요. 약속 장소는 동네 주민센터 회의실이었습니다. 정자가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20여 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죠. 지치고 창피하고 분노에 찬 얼굴들이었어요. 정자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행사 때 봤던 얼굴들도 보였어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단단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화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3년 전 비슷한 사기를 당했어요.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처음엔 혼자 알았어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화가 났죠. 가족들한테도 말 못하고 숨겼어요. 정미화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혼자 앓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정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건 사기꾼들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정미화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함께 싸워야 해요. 법률지원단과 협력해서 공동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미화는 자료를 나눠줬어요. 증거가 있으신 분은 모두 제출해 주세요. 문자,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뭐든 좋습니다. 정자는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3천만 원 잃었어요. 저는 1천만 원. 저는 남편 몰래 500만 원을. 모두의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말에 속았고 돈을 잃었고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죠. 정자는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도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저희 그때 같이 차 마셨잖아요. 네, 기억나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저도 2천만 원 잃었어요. 남편이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저희 남편도 그래요. 충격받아서 말도 안 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정자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도윤과 주고받은 문자를 캡처했어요. 계좌 이체 내역도 저장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 정미화에게 보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며칠 후 정미화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자료 잘 받았어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에 변호사 상담이 있으니 꼭 오세요. 네, 갈게요. 정자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작지만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정미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도윤 체포됐대요. 정말요? 정자는 깜짝 놀랐어요. 네, 부산에서 잡혔대요. 다른 피해자 신고로. 피해자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미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김도윤이 일부 돌려주겠다고 진술했대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써버렸고 회수가 불가능하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잡힌 게 어디예요? 최소한 다른 피해자는 막았잖아요. 정미화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병원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 사람 잡혔대. 남편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돈은 못 돌려받을 것 같아. 박노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알았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금은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남편은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퇴원 후에도 박노식은 정자를 마주보지 않았어요.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자는 매일 아침 남편의 식사를 챙겼어요. 말없이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죠. 남편은 받아먹되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매주 피해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미화와 함께 법률 서류를 정리하고 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선생님,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저희도 같은 경험했어요. 어떻게 가족들한테 말해요? 천천히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시간이 필요해요. 정자는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치유됐어요. 어느 날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아직도 용서 못 받았어요. 벌써 1년이 됐는데. 저도요. 우리 남편은 요양병원 들어가셨어요. 제 때문에 모두가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들의 손을 잡아줬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천천히. 남편은 그런 정자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어요. 아내가 매주 나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노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어디 다녀와? 피해자 모임이요. 비슷한 사람들 만나서 서로 도와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며칠 후 남편은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정자는 그 짧은 말에 눈물을 쏟았어요. 여보, 돈은 없어졌어. 화도 나고 억울해. 하지만 당신을 잃고 싶진 않아. 박노식은 처음으로 정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자. 정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차는 간단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지? 8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정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텃밭? 다시 가꿀 수 있지 않을까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박노식은 텃밭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호미를 들고 흙을 만졌습니다. 정자도 함께 나가 상추와 고추를 심었어요. 여기 물 좀 줘봐. 네. 두 사람은 말수가 적었지만 함께 일했습니다. 몇 달 후 작은 수확이 시작됐어요.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났고 고추도 빨갛게 익었습니다. 와, 진짜 잘 자랐네. 정자는 신기한 듯 상추를 따며 웃었어요. 남편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정성껏 키워서 그래. 두 사람은 수확한 채소를 동네 장터에 내다 팔았어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소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상추 한 단에 2,000원이에요. 싱싱하네요. 2단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자는 돈을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그날 번 돈을 세었어요. 3만 원이나 벌었네. 다음엔 더 많이 가져가자. 남편의 말에 정자는 웃었습니다. 정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과 함께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함께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미화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선생님, 우리 다음 달에 사기 예방 캠페인 해요. 같이 하실래요? 무슨 캠페인이요? 전단지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은 피해 막으려고요. 좋아요. 할게요. 정자는 캠페인에 참여했어요. 전단지를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께 나눠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사기꾼들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 고맙네. 저도 당했거든요. 같은 일 겪지 마세요. 정자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기뻤죠. 삶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상처도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평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죠. 정자와 남편은 매일 텃밭에 나가 땀을 흘렸어요. 작은 수확을 기뻐하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몇 달이 흐른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정자는 햇살이 비치는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남편은 텃밭에 나가 있었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화면엔 여러 앱 아이콘이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주황색 당근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앱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됐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앱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열리고 익숙한 메인 페이지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물건을 팔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자는 글쓰기 버튼을 눌렀어요. 커서가 깜빡이는 빈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목을 입력했어요. 당근마켓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손가락이 떨렸지만 정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저는 62세 주부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작은 거래를 시작했다가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장을 쓸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김도윤을 만난 순간, 행사장의 분위기, 돈을 송금하던 순간, 처음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고, 저를 존중해 줬어요. 정자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을 잃었고 남편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오타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발 조심하세요. 좋은 말로 접근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정자는 주의사항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돈 이야기를 하면 의심하세요. 봉사나 기부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과 상의하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글을 다 쓰고 정자는 화면을 천천히 읽어봤어요. 부족한 글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업로드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버튼을 눌렀습니다. 게시글이 등록되었습니다. 화면에 문구가 떴어요. 정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분 후 첫 좋아요가 찍혔어요.
그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글 써주셔서 감사해요. 정자는 댓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엄마도 조심하라고 보여드릴게요. 용기 내서 이런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이 계속 달렸습니다. 정자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글을 달았어요. 감사합니다. 같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족들과 꼭 상의하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 요청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요가 수십 개로 늘어났습니다. 공유도 여러 번 됐어요. 정자는 자신의 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텃밭에서 남편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호미로 땅을 고르며 무언가 심고 있었어요. 정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뭐 심어요? 토마토. 올해는 토마토도 한번 해보자. 좋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자는 남편 옆에 앉아 함께 일했어요. 흙을 만지는 손길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정미화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당근마켓에 글 올리신 거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분이 공유해 주셨어요.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요? 네, 우리 다음 캠페인 때 그 내용으로 전단지 만들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얼마든지 쓰세요. 정자는 기뻤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저녁이 되어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텃밭에서 딴 상추로 쌈을 싸 먹었어요. 맛있네. 그치? 우리가 키운 거라 더 맛있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정자는 다시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정자는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녀는 답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함께 조심해요. 우리 모두 어르신들 꼭 가족과 상의하세요. 밤이 깊어갔지만 정자는 계속 답글을 달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어요. 아직도 앉아? 응, 댓글 답하고 있어요. 박노식은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뭔데? 제가 당근마켓에 글 올렸어요. 우리가 당한 일. 남편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 잘했어. 여보. 당신이 이렇게 달라진 거 나도 알아. 다른 사람들 돕는 거 보면서 생각 많이 했어. 박노식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구하고 있잖아.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야. 정자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서 이제 그만 자자. 내일도 텃밭 일해야지. 네. 두 사람은 함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정자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고통스러웠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텃밭으로 나갔어요. 아침 이슬이 채소에 맺혀 있었습니다. 정자는 물을 주며 작물들을 살폈어요. 잘 자랐네. 그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미화였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선생님, 글이 신문에 실렸대요. 기자가 연락 왔어요. 인터뷰 요청하는데 괜찮으세요? 정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인터뷰를요? 네,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대요. 선생님 이야기가 꼭 필요하대요. 정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할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야죠. 통화를 끝내고 정자는 텃밭에 앉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쳤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이웃집 손주가 달려왔어요. 안녕. 할머니, 저 상추 좋아해요. 오늘도 줄 거예요? 그럼 가져가렴. 정자는 싱싱한 상추를 한 묶음 따서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는 상추를 받아들고 뛰어갔어요.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텃밭으로 나왔어요. 일찍 나왔네. 응, 물 주고 있었어요. 오늘 토마토 모종 더 사러 가자.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작물을 돌봤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자는 당근마켓을 다시 열었어요. 새로운 댓글이 또 달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사기 안 당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자는 그 댓글을 읽고 가슴이 벅찼어요. 다행입니다. 늘 조심하세요. 그녀는 정성껏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이 만든 된장찌개와 정자가 만든 나물이 올라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노년층 대상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자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경험을 나누는 사람. 남편의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역 신문 기자입니다. 정자 선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글 잘 봤습니다. 인터뷰 일정 잡고 싶은데 언제 괜찮으세요? 정자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정자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신문 인터뷰한대요. 그래, 잘 됐네. 떨려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돼. 정자는 남편의 격려에 힘을 얻었습니다. 며칠 후 인터뷰 날이 왔어요. 정자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기자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인터뷰는 카페에서 진행됐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어요. 어떻게 용기를 내셨나요? 정자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혼자 앓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달라지셨나요? 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기자는 진지하게 메모했습니다.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셨나요?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매일 반성하고 조금씩 신뢰를 되찾으려 노력했어요. 남편도 저를 지켜봐 주었고요. 지금은 어떠세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새로운 평화를 찾았어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서로를 아끼며 살고 있어요.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마지막으로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정자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사기꾼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혼자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끝났어요. 기자분이 좋은 기사 쓰겠대요. 고생했어. 이리 와서 앉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후 정자는 다시 당근마켓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선생님 글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사기당했는데 혼자 앓고 있었거든요. 이제 가족한테 말하려고요. 정자는 따뜻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셨어요. 가족과 함께 이겨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정자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정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뭐 생각해? 그냥 감사한 마음이요. 뭐가? 당신이 있어서 제 옆에 남아줘서. 박노식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 함께 늙어가자. 네. 정자는 남편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지난 시간은 아팠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졌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 기사가 실렸어요. 62세 주부의 용기, 노년층 사기 예방에 앞장서. 정자는 신문을 펼쳐 자신의 사진을 봤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잘 나왔네. 남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치? 정자는 웃었어요. 그날부터 정자에게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피해자들, 가족들, 봉사단체들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자는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정미화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사기 예방 강연 해보는 거 어때요? 강연이요? 네,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요. 선생님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시면 어르신들이 더 조심하실 거예요. 정자는 고민했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이 제일 잘하실 수 있어요.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해볼게요. 첫 강연은 동네 경로당에서 열렸습니다. 3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정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자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저는 몇 달 전 사기를 당했습니다. 2천만 원을 잃었어요. 어르신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정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당근마켓에서 시작된 일, 김도윤을 만난 과정, 속았던 순간들. 제발 조심하세요. 좋은 말로 다가오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강연이 끝나자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비슷한 연락 받았는데 이제 안 넘어가겠어요. 고맙습니다. 정자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강연 후 여러 어르신이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정자는 한 분 한 분 악수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강연 잘 끝났어요. 그래, 고생했어. 저녁 준비해 놓을게. 고마워요. 금방 갈게요. 정자는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응.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들어갔어요. 식탁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많이 먹어. 정자는 숟가락을 들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요. 박노식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곤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도.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죠. 정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겨냈어.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 정자는 핸드폰을 꺼내 당근마켓을 열었어요. 그녀의 글엔 지금도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구했어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정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그 눈빛은 다시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자는 알고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자는 남편과 함께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정자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봉사, 나눔, 좋은 일이라는 말로 다가옵니다. 부디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없이 가족, 경찰에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